5월 22일 정부가 손해를 감수하고 특이한 펀드를 하나 출시합니다. 이름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조금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국민들의 돈을 모아서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한국의 미래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규모는 총 6천억 원 정도로 알려졌고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펀드에 관심을 갖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손실을 일부 먼저 부담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정부 재정이 먼저 들어가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최대 20% 범위 안에서 먼저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어느 정도 방패 역할을 해주는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반응이 정부가 손실 일부를 막아준다고? AI랑 반도체 투자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다고? 하면서 관심이 몰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원금 보장 상품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가 일부 손실을 먼저 부담한다고 해서 내 돈이 절대 손해 안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펀드는 5년 동안 자금이 묶이는 구조라서 중간에 쉽게 빼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생활비나 전세금 몇 년 안에 써야 하는 돈으로 접근하는 상품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펀드 자체보다 정부가 왜 갑자기 이런 상품을 만들었냐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도 예전처럼 부동산 하나만으로 계속 성장하기 어려워졌고 예금 이자만으로 자산을 불리기도 힘들고 월급만 차곡차곡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다는 걸 정부도 알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의 흐름을 예금과 부동산에서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 쪽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만 봐도 엔비디아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그 기업들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자산도 같이 커졌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국민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려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정부도 국민들에게 앞으로는 성장 산업에도 투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펀드가 무조건 좋다,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고 미래 산업도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면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펀드 하나가 아니라 지금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라는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시대보다 내 돈을 어디에 태우고 어디에서 일하게 만들 것인가가 훨씬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월급이 모자라다고 느껴진다면 이제는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부터 공부해야 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월모남이었습니다.